여러분, 좋은 의도로 시작한 도움이 오히려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요, 그냥 물건을 나눠주는 식의 원조를 넘어서 공동체가 진짜 자기 발로 일어서게 만드는 CHE의 핵심 철학에 대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요. 바로 고장난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펌프가 고장나면 누가 고치냐?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질문 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조와 진짜 개발을 가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상상해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물이 정말 귀한 마을에 우물을 딱 파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들 막 기뻐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펌프가 덜컥 고장이 나버립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이걸 고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이 다시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애초에 그 우물은 우리 우물이 아니라 선교사님 우물이었거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원조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펌프가 고장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우물을 내 것,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바로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게 핵심이었죠. 결국 선한 의도로 시작한 도움이 역설적으로 사람들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꺾고 의존성만 키워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치에는 여기서부터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뭘 더 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없이도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개발이라는 새로운 철학인 거죠. 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라는 단어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근사한 건물을 지어주거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문제가 이거구나 진단하고 그럼 이렇게 해결해보자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키우는 거죠, 사람을.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구제는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같은 거예요. 당장 불이 났는데 당연히 꺼야죠.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왜 자꾸 불이 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해결해주진 못하잖아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개발은 아예 마을 전체의 화재 예방 시스템을 까는 것과 같아요. 외부에서 누가 와서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힘으로 계속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개발 철학을 도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두 가지 핵심 원리에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식, 또 다른 하나는 아주 특별한 학습 방식이에요. 다시 그 우물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외부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물이 부족하네? 우물이 필요하겠다라고 문제를 느끼고 십시일반 돈도 모으고 힘도 합쳐서 직접 그 우물을 팠다면 어땠을까요? 펌프가 고장났을 때 당연히 우리 우물 고장났다 하면서 다들 달려들어서 고쳤겠죠. 바로 이겁니다. 변화의 핸들을 외부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손에 직접 쥐어주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바로 이런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CHA가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렉사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학습 방법인데요.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생님이 앞에서 막 가르치고 학생들은 받아 적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문제의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CH 훈련가는 정답을 알려주는 교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게 만드는 촉진자, 영어로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죠. 자, 여러분, 마을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방법론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GLC에는요, 사람이나 공동체의 어느 한 부분만 콕 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런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일하고 사회를 돕는 구체적인 일을 절대 따로 떼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도, 또 반대로 영적인 갈급함을 싹 무시하고 빵만 주는 것도 둘 다 뭔가 빠진 반쪽짜리라는 거죠. 사람은 영혼, 육체, 감정,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게 합쳐진 하나의 온전한 존재니까요. 사실 이런 생각은 슈에치이만 하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훨씬 더 큰 신학적인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2010년 로잔 대회의 선언문에서도 명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입으로 선포하는 복음과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복음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깊은 신학적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돌봄은요,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목소리 내기 힘든 사람들을 향합니다. 여기 목록에 있는 사람들, 이건 그냥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당신은 절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존엄성과 힘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핵심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핵심 가치인데요. CHA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림은요, 그냥 멋진 프로젝트 하나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막 번져나가는 운동, 즉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프로젝트랑 운동이 뭐가 다르냐고요? 프로젝트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뭔가 하나 멋지게 만들어주고 떠나는 일회성 이벤트에 가까워요. 하지만 운동은 지역사회 안에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아서 거기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그 씨앗이 또 옆마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기준도 달라요. 한 마을이 좋아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이 이제는 다른 마을을 돕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 곱셈 효과가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운동이 퍼져나가는 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시골 마을인 비토니에서 정말 대박이 났던 어린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시에 있는 칼로칸에 적용했더니 글쎄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각 공동체의 문화와 환경, 그 특수성에 맞게 원리를 잘 적용하는 상황화 과정이 없으면 운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발적인 운동을 이끌어가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고요. 오히려 몸을 낮춰서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지 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리더. 이런 리더들이 마을 곳곳에서 세워질 때 이 운동은 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CHA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장난 펌프를 대신 고쳐주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우물을 파고 또 펌프를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네, 진정한 목표는 그저 더 좋아 보이는 우물 하나가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더 단단하고 강한 공동체, 바로 그것입니다.